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쓸쓸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왕, 바로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숙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린 비운의 군주,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처참했죠. 심지어 싸늘한 시신마저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강변에 버려진 채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절대 권력의 서슬퍼런 공포 앞에서 모든 이들이 침묵할 때 오직 한 사람만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외로운 시신을 거두러 나섰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안위까지 걸어가며 이토록 위험천만한 선택을 감행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용기 있는 발걸음, 그리고 그가 남긴 숭고한 정신이 우리 역사에 어떤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시대의 폭력에 맞선 한 개인의 압도적인 용기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 위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때는 조선 초기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로 태어난 단종은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허락된 재위 기간은 너무나도 짧았죠. 병약했던 아버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조정은 어린 왕을 보필해야 할 신하들 대신 왕권을 노리는 숙부 수양대군의 그림자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유정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통해 수양대군은 자신의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결국 어린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강제로 빼앗아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다가 이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땅 청령포로 유배되는 신세가 됩니다.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인 외딴 섬 같은 그곳에서 단종은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한없이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린 왕의 눈에 비친 영월의 풍경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아마도 끝없이 펼쳐진 강물처럼 그의 앞날 또한 막막하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단종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세조는 단종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죠. 결국 1457년 10월 단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쓰러지고 맙니다. 공식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이들은 세조의 압력에 의한 강제적인 죽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 시신을 절대 수습하지 말라는 엄중한 금령을 내립니다. 감히 누가 역적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려 하겠느냐는 무언의 경고였죠. 당시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그저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궁궐 안팎은 물론 온 나라가 거대한 공포의 장막에 덮인 듯 숨죽인 채 단종의 비극적인 최후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영월의 차가운 강변에 외롭게 버려진 단종의 시신. 그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혹여 시신의 손이라도 댔다가는 자신뿐 아니라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사람들은 멀리서 그 비극적인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을 뿐 그 누구도 나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두의 침묵과 공포 속에서 깊은 곤회에 빠진 한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영월의 호장 어몽도였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홀로 앉아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버려진 왕의 시신을 보며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와 가족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죠.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밤늦도록 깊은 곤회에 잠겼던 어몽도 호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떠한 공포 앞에서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굳건한 신념이었습니다. 버려진 왕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삼족의 멸문을 의미했죠. 하지만 그는 인간 본연의 숭고한 도리를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을 설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살벌한 금령 앞에서 아내와 자식들은 눈물로 어몽도를 만류했겠죠. 여보, 제발 이대로 두세요. 우리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애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몽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미천한 관리에 불과하나
어찌 어린 왕의 시신을 저리 방치하겠소? 이대로 두고 후회하며 살 수는 없소. 그의 비장한 말에 가족들도 결국 침묵 속에서 그의 결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테죠. 그들의 침묵 속에는 깊은 이해와 함께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을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밤, 어흥도는 몇몇 충복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삽, 그리고 시신을 감쌀 가마니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영월의 차가운 강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죠.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만이 그들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여전히 그곳에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홀로 누워 있었죠. 어흥도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시신에 다가가 예를 다해 가마니로 감쌌습니다. 그 어떤 왕도 이토록 쓸쓸한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주변 경비를 피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 하나라도 크게 울릴까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죠.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동을지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은밀하게 시신을 안장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을 겁니다. 차가운 땅을 파내려가는 삽질 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크게 들렸고 한 삽 한 삽 흙을 퍼올릴 때마다 어흥도의 마음속에는 비통함과 함께 숭고한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묘를 만들고 작은 봉분을 쌓아 올렸죠. 왕의 장례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흥도의 진심과 인간적인 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모든 과정은 동이 트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흥도는 온몸이 땀으로 젖고 흙투성이가 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여 작은 봉분을 바라보았죠.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꼈을 테니까요. 이제 이 비밀은 어흥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몇몇 충복들의 가슴 속에 깊이 묻혀야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들이 감수한 위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한밤의 장래가 영원히 새겨졌을 겁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암울한 시대에 오직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낸 것이죠. 이 숭고한 결단은 훗날 역사의 정의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깊은 침묵 속에 잠들게 됩니다. 그렇게 어흥도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오랜 세월 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고요히 묻혀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강물 아래 깊이 가라앉은 비밀처럼 그날 밤의 숭고한 장례는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죠. 수많은 해가 흘러 강산은 변하고 왕조의 흥망성쇠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쓰여지는 동안에도 단종의 비극적인 최후와 어흥도의 충정은 잊힌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아주 오랫동안 숨죽여 기다리다가 마침내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는 법이죠. 무려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조선의 제19대 임금 숙종은 단종의 복권을 명하게 됩니다. 폐위된 왕의 신분을 되찾고 그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라는 어명이 내려진 것이죠.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국가적 차원의 웅대한 시도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노산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던 단종은 비로소 단종이라는 정식 묘호를 되찾고 그의 능은 장능이라는 왕능의 이름으로 격상되었죠.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어흥도의 충애 또한 비로소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단종의 복권 작업이 진행되면서 당시 영월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던 한 가지 이야기가 조정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모두가 외면하고 두려워했던 그 암울한 밤, 한 관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다는 놀라운 증언이었습니다. 어흥도라는 이름은 그렇게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숙종 임금은 어흥도의 숭고한 충정을 높이 기려 그에게 정려,
내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벼슬을 주어 포상했습니다. 정렬한 충신이나 효자에게 나라에서 표창으로 세워주는 문을 말하는데요. 이는 엄흥도 개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크나큰 명예가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의 행동이 2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비로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된 순간이었죠.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던 이들이 마침내 밝은 햇살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 폐허처럼 방치되었던 단종의 능은 장능이라는 이름 아래 정비되고 엄흥도의 충의를 기리는 비석과 사당이 세워지면서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비로소 조상의 숭고한 뜻을 당당히 기릴 수 있게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한과 자부심이 해소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때때로 더디게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의와 진실을 기억하고 평가한다는 것을 엄흥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이름 석자는 더 이상 잊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를 잊지 않았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로 길이 기억되게 된 것이죠. 그가 보여준 용기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신념을 상징합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그는 홀로 진실을 택했고 그 선택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결국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숭고한 용기는 당대에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대의 어둠 속에 갇혀 잊히거나 혹은 철저히 묻혀버렸죠.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단종의 무덤은 허허벌판에 쓸쓸히 자리했고 엄흥도라는 이름 석자 또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그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누구도 엄흥도의 행동을 알아주지 않았고 그의 충의는 깊은 땅속에 묻힌 채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단종의 능은 폐허처럼 쓸쓸하게 남아있었고 그 주변은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한 들판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비극적인 역사가 그 자리에 멈춰버린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역사는 결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듯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의 비극적인 삶과 억울함이 다시금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숙종은 단종의 왕위를 복권하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동시에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충신들의 넋을 기리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월 속에 묻혀있던 엄흥도의 이야기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의 숭고한 충의는 비로소 정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엄흥도의 후손들은 오랜 세월 감춰야 했던 조상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었고 조정은 엄흥도의 뜻을 기리는 비석과 사당을 세워 그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잊혀가던 이름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며 그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온 세상에 알리게 된 순간이었죠. 엄흥도가 보여준 용기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모두가 침묵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 순간 오직 한 사람만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를 택했던 숭고한 결단이었죠. 그는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알면서도, 아니, 그 위험이 얼마나 거대하고 치명적일지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당시의 절대적인 폭력과 공포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엄흥도의 작은 선택이 수백 년 뒤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꿀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과 함께 웅장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절대적인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신념은 시대를 초월하여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용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어떻게 시대를 관통하여 영원한 가치를 남길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엄흥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용기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침묵이 대세인 듯 보이는 시대에도 한 사람의 굳건한 신념과 작은 용기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영원한 가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엄흥도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택했던 그의 용기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